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명절마다 가족끼리 특별하게 먹는 요리가 있나요? 저희 시댁에서는 설 명절에는 꼭 직접 만든 만두를 먹는데요. 주변에 말하면 다들 어떻게 직접 만두를 빚어서 만드냐며 고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1년 중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이랍니다. 시모와 남편, 저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설 명절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늘 행복하던 설 명절이 딱 한 번 최악이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때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남편은 홀 시모 아래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 없이 남편을 키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홀시모의 외동아들이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쿨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을 찾아갈 정도로 시모는 절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저번에 갔던 곰탕집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또 가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왔어요. 남편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오늘 오붓하게 같이 저녁 식사해요. 낮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안 계시던데. 요즘 저보다 훨씬 바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사왔어?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지 그랬어.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낮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니. 괜히 오지 말라니까. 상철이가 요즘 많이 바쁘니?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 걔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오면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셔도 돼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시느라고 저야 늘 감사하죠. 저 결혼할 때도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하는 거 다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무엇보다 나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상철이한테는 어릴 적부터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그렇지만 우리 며느리는 상철이한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야. 사실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위로 형이 있었고 시부는 형만 데리고 간 거였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시모는 어린 남편을 등에 업고선 안 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쿨하게 대해주셨고 전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남편은 시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어릴 적에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잘 기억에는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형만 데리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 그날 내가 아버지한테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것 같거든? 근데 아버지가 싸늘한 눈으로 안 된다고 하고선 날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 옆에 형이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데 그때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 보면 참 상처가 깊구나 싶어.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면 정말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어머님이 항상 당신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번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릴 적부터 많이 상처를 줬다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은 당신한테 매번 애정을 가득 주시는 것 같거든. 아마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미안하신가 봐. 맞아. 내가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매번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미안한가 봐. 그때 그 상황을 겪게 한 것 자체가 미안하신 거지. 엄마가 막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뭐.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나에게는 가족이라곤 이제 당신이랑 엄마뿐이야. 아마 형은 내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겠네. 당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었나? 그럼 그때 형도 얼굴 보고 온 거야? 그때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갔다며. 당신도 진짜 용기 많이 냈겠다. 나는 그러기까진 못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때는 엄청 아프셔가지고 당장 일도 못 가실 지경이었어. 나는 엄마가 그때 돌아가실까 너무 무서웠고 친척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간 거지. 다행히 집도 그대로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싸늘한 그 눈빛이 잊히지 않더라. 결국 도와주시진 않으셨고 다행히 엄마도 몸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다짐했지. 다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시무와 남편은 옛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듣던 얘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이 대학을 가고 난 후에 시모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지금처럼 많이 풀리게 된 거였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부에게 찾아갔으나 퇴짜를 맞았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났으니 서로 뭐라고 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시모와 만나 밥을 먹던 날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왔던 거죠. 상철아, 엄마, 나 상훈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연락 못 드렸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화보다는 이렇게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형이랑 가족처럼 지낼 생각 없어. 우리가 안 본 지도 거의 20년이야.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때도 형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바로 앞에다 두고 뭐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우리가 보여? 그냥 지금처럼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상철아, 네 마음이 어떤 건진 알겠지만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돈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어쨌든 그땐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한테 남은 가족은 너랑 엄마뿐이야.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단지 너랑 엄마랑 가족처럼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평생을 남남처럼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어떻게 여길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와 남편은 더 당황스러워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바로 찾아오는 바람에 더욱 놀랐죠.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매주마다 시댁으로 찾아왔고 몇 달을 그렇게 찾아오니 시모와 남편은 한번 밥을 같이 먹게 되었죠.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서로 생활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불우한 성장 환경이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겠지.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늘 장남이라는 부담을 갖고 자랐어. 아빠는 하나라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날 재우지 않으셨고, 난 항상 아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 결국 아빠 바람대로 크진 못했지만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웠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서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네 소식 간간히 듣고는 있었어.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 듣긴 했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래도 너 하나는 꼭 데려가야 한다면서 고집 부렸을 땐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건가 싶기도 하네.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살았죠, 뭐. 아,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가게 운영하신다면서요? 10년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못 도와드린 거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늘 항상 어머니께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형이나 나나 엄마 모두 원하던 일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생각해보니 형도 힘들었겠다.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나는 늘 아버지랑 형을 같이 미워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정말 미안해. 부자였던 시부와 살았던 아주버님도 나름의 고충이 컸었고 가족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어요.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모는 두 아들과 잘 지내게 된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특히나 살뜰하게 잘했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도를 넘는 행동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혹시 엄마한테 화장품 세트 보냈어요? 아, 이런 거 보낼 거면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수씨는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를 못 챙겨요? 사람마다 쓰는 화장품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요? 아유,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한테라도 물어봐야지. 하여튼 재수씨는 좀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아주버님, 그거 어머님이 지금까지 쭉 쓰던 거라서 그거 보내드린 건데? 어머님이 그거 안 쓰신대요? 저번에도 제가 사다 드렸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마침 다 쓰신 것 같아서 맞춰서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화장품을 바꾸셨나요?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바뀐 줄은 몰랐는데 제가 물어보고 보낼 걸 그랬나 봐요. 아니, 엄마가 지금 그런 싸구려를 쓸 때입니까? 아유, 재수씨가 사준 거라서 쓴 거였구나. 어쩐지 우리 엄마 수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 나는 깜짝 놀랐네. 재수씨, 좀 엄마 제대로 챙겨요.
며느리는 원래 시부모 잘 모셔야 하는 게 도리인 거 알죠? 재수 씨는 모실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라도 2배로 잘해야죠. 보면 엄마한테 자주 가는 거 같지도 않고 그러네. 그리고 왜 자꾸 엄마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밖에서 모실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아, 그건 어머님이 밖에서 식사하시는 건 불편하시다고. 가족끼리 좀 편하게 밥 먹자고 해서 집에서 먹는 건데. 밖에서 저희도 먹으면 좋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저희랑 아주버님 돌아가면서 식사 자리 준비하는 건 어떠세요? 매번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재수 씨?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엄마는 어떤 거든 다 괜찮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재수 씨가 한번 준비해 봐요. 되도록이면 고급스럽게 잘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알죠? 아주버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고 저에게 도리를 강요했어요. 시모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은 일을 오히려 아주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기도 했죠. 남편이나 시모가 같이 있을 때에는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절 경계하진 않으셨지만 남편이나 시모가 없으면 아주버님은 저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전에 알던 아주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아주버님이셨죠. 재수 씨, 입맛이 많이 없어요? 여기 재수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산물 요리 나오는 곳으로 준비한 건데 많이 먹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혼자서 며느리라고 신경 쓰느라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저도 있고 저도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좋은 큰 며느리 데리고 올게요. 엄마도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딱 엄마 보필할 수 있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아이고, 무슨 날 보필해.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네가 결혼한다면 네 행복이 우선이지. 무슨 가족들을 다 신경 쓰니? 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상철이 와이프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야.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상철이 와이프 닮은 친구랑 결혼해도 참 좋을 것 같구나. 아유, 그럼 엄마 말이 맞지. 나는 그냥 조금이나마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지. 나도 재수 씨가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지.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나는 딱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 내가 재수 씨보다 더 싹싹하고 잘하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딱 기다려봐. 따로 있을 때는 저에게 혹시 시모 재산을 노리냐, 어쩌냐 하면서 헛소리만 하던 아주버님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만날 때면 제 칭찬을 하곤 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무렵 아주버님은 갑자기 형님을 데리고 왔죠. 결혼을 하겠다면서 데리고 온 형님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놓으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던 와중에 한번 형님이 절 밖에서 보자고 부르셔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동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 우리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보통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는다고 하던데 동서네 집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건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시작했고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든 비용도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데 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동서 뭘 모르는구나. 요즘 스몰 웨딩은 진짜 스몰 웨딩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정도 재력가면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한 건데. 그럼 시댁에서 뭐 받은 건 없는 거야? 아니면 예물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알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서운하기도 할 테니까 말이야. 형님, 저희는 예단, 예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랑 남편이 서로 돈 모은 거랑 대출받아서 살게 된 집이고 어머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에이, 동서, 거짓말하지 말고. 난 나중에 동서 거짓말한 거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왜 자꾸 숨기려고 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형님 동서 사이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 뭐 받은 거 정말 없어? 그래도 어머님이라면 뭐라도 하나 해주셨을 것 같은데. 동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절 불렀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님은 뜬금없는 말만 물어볼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무언가 껄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모와 자주 만났는데 만나면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항상 자신들을 향한 시모의 애틋한 마음을 언급하곤 했었죠. 어머님,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보고 싶으시던 큰아들, 이렇게 평생 편하게 보실 생각하시니까 기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둘째 아들도 있다지만 사실 무엇보다 첫정은 뗄 수 없잖아요. 남편이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큰아들 보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이야 서운한 마음이 컸지. 내가 듣기에는 아들이 내가 아닌 아빠와 살겠다고 했으니까. 상철이야 어린아이였어도 상훈이는 그래도 10살은 넘은 나이였으니 훨씬 본인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나이였잖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는 첫째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 여러 번 찾아가도 매번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게 다 애들 아빠 때문이라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항상 어머님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비로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연락드린 거잖아요. 어머님도 전보다 훨씬 더 뿌듯하시고 기쁘시죠? 그래.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조치했겠지만 이미 지난 상황을 어떻게 하겠니? 나는 첫째고 둘째고 모두가 똑같아. 둘 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아들들이고 이렇게 가정까지 이뤘으니 서로 각자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렇게 내 집으로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나는 사실 니들이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한단다. 항상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늘 항상 저희 남편이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님의 큰아들은 저희 남편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님이랑 더 잘 지낼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동서도 잘하겠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는 아주버님 형님께서
계속 시모와 합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시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합가를 언급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 나이가 건강을 안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일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노후는 저희랑 같이 보내요. 솔직히 저희가 큰 자식들인데 동서보다 더 챙겨야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더 편해. 그리고 아직 난 젊고 건강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큰 자식이라고 해서 나 때문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너무 염려 말거라. 만약에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생각을 해놓았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큰아들이 엄마 챙기지 누가 엄마를 챙겨요? 합가에서 같이 살다 보면 엄마도 편할걸? 아들 얼굴 매일 볼 수 있고. 솔직히 엄마 가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좀 버겁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너 편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합가하면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형, 혹시 엄마 가게 운영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형, 아직 엄마 젊어. 벌써부터 일 놓을 나이는 아니라고. 형이 어떤 마음인진 알겠는데 아직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누구라도 합건은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랑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말했던 건데. 역시 상철이 너는 생각이 짧네. 엄마가 진짜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시겠어?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지. 엄마, 우리는 와이프가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리랑 지내도 괜찮아. 20년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아주버님은 시모를 살뜰히 챙겼답니다. 그렇지만 살뜰하게 챙기면서 항상 저희가 하는 행동과 비교를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저보고 만나자며 연락을 해 오셨죠. 동서, 혹시 어머님 우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너무 동서를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나 나나 직장 다니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어머님께서 동서 고생 많다고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동서 혹시 뒤에서 어머님 따로 챙겨? 뭐 선물이라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한테도 형님 일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제 얘기를 꺼내시고 저한테는 형님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머님은 형제를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니세요. 혹시 아버님처럼 어머님이 저희만 챙길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안 그러실 분이세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똑같은 자식이죠, 뭐. 아니, 뭐. 그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해? 아니, 우리 남편이 뭐.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따로 떨어져 지냈다곤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은 항상 첫째가 먼저잖아. 근데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뭔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동서나 서방님 눈치 보고 안 도와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장남은 장남인데 뭐 동서가 따로 뭐 하는 건 아니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나 남편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는 더더 심해졌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당분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었죠. 그때 시모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형님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걸 듣고선 형님은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형님, 저 몸 아프다고 해서 연락 주신 거예요? 아,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몇 달 좀 무리해서 이래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쉬려고요. 뭐, 얼마나 안 좋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동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아픈 거 맞기는 한 거지? 아니, 나는 어머님이 하도 동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픈가 했더니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고 자꾸 몸 아프고 어쩌고 그러는 거야?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 네? 아,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몸이 정말 안 좋으니까 일을 쉬는 건데. 형님, 어머님은 형님도 똑같이 걱정하세요. 형님 저번에 몸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때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셔서 저랑 통화하셨는데 그때는 형님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무슨 안 아픈데 아픈 척 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이상하잖아. 전에 봤을 때는 멀쩡히 보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말이야. 동서 생각보다 좀 예민한가 보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더 수상하게 화를 내고 그래? 암튼 알았어. 동서 아픈 거 맞는 것 같네.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지 형님은 앞뒤 없이 저에게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는 그 후 찾아온 설 명절에 알게 되었어요. 설 명절 다 같이 모인 자리, 어머님은 만두를 빚기 위해 재료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시모와 갈 곳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나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시모를 모시고 나간 사이 형님은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저에게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만두는 다녀오셔서 만드실 거예요? 오래 걸리실 일이면 제가 냉장고에라도 담아둘게요. 좀 이따가 남편도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오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료 다시 준비하고 있을까요? 참, 왜 착한 척이야? 됐고, 우리 오기 전에 만두 900개 빚어놔 동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이랑 밖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놀고 먹는 네가 해. 내가 지금 만두까지 앉아서 빚어야 되겠어?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두 900개를 어떻게 저 혼자 빚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도 어머님 매 같이 만두 만들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네 잘났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줘?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점수 따니까 좋아? 왜? 직장까지 쉬게 되니까 돈이 급한가?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으면 놀고 먹는 네가 해. 형님은 저를 발로 밀었고 전 당황해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형님한테
제 명찰을 던지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고작 법률 사무실에서 차나 따르는 년이 검사한테 나불대? 본색? 니들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겠지? 그 피가 어디 갈까 싶었더니만 역시나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내까지 이 모양이니? 어따 대고 무시야? 당장 사과 못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동서가 자꾸 착한 척 하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그건 모르셨죠? 어머님 재산 동서네가 다 받으려고 술 쓰는 거예요. 저희 오고 나서 동서며 서방님이며 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원래 저희 없었으면 어머님 재산 다 자기들 건데 저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니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연기? 연기는 니들이 대상감이지? 애초에 나한테 찾아올 때부터 이상했어. 그렇게 부자였을 때는 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이제야 날 찾아와? 그것부터가 이상했지. 됐고, 나는 이제 아들 한 명뿐이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사실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애를 10년 넘게 한 거였어요. 원래 시부가 정말 잘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점점 망하기 시작해 돌아가실 때에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남겨주셨던 거죠. 반면에 시모는 어릴 적에는 고생을 꽤나 했지만 나중에는 가게로 성공하게 되면서 알부자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집이라도 한 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던 거였고, 둘이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생활할 때도 시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저와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하는 거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된 거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는 정말 시모에게 받은 게 없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명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생각이 이 사단을 일으키게 된 거였답니다. 거기다가 시부는 그렇게 믿던 큰 아들에게 사업체 운영을 맡겼었는데 사실은 시부의 사업이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가소비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시모를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한번 살려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들었지? 남편 빚 엄청 많은 거.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시면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절대 안 도와주시니까 이참에 그냥 다 오픈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랑 당신 남편이지.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처를 주시고서는 결국에는 또 상처를 주시네요.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동서가 가서 잘 말하면 어머님이랑 서방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돈 받으려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 무시했는데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네들은 길거리가 딱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마. 다시 한번 연락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들은 100번 같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씩 형님과 아주버님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우리 모두 받아주진 않고 있어요. 단순히 시모의 재력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저보다는 시모의 상처가 더 크실 거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 저희와 함께 얼른 치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과 남편과 도란도란 오랜만에 행복하게 만두 빚으며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인연이 많았던 날들이었어요. 어려선 가정 형편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 가세가 기울어져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시고 가족보다도 남을 위한 삶을 택하셨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나머지 학창시절엔 방황도 했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처럼 미련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지내온 날들이었고 그 다짐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미웠었고 제일 안쓰러웠던 건 엄마였답니다. 전 원망만이 가득했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장하다. 그래도 네가 기본머리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거야. 아빠도 많이 미안해 하실 거야. 혼자 힘으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남을 위하면 뭐해요? 진작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괜한 얘기하지 마요. 그래도 아빠 미워하면 안 돼. 아빠는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남을 위해서 그러기가 쉬운 줄 아니? 엄마가 이해했으니 괜찮아. 엄마만 이해해요, 그럼. 전 진짜 이해 못하겠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급식비 체납됐다고 늘 교무실 불려간 그 마음을 알아요? 난 자식 낳으면 절대 그렇게는 안 살게 할 거야. 자식을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예요? 저 갈게요. 그만 우세요. 서울 가던 날 엄마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전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보다도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원망했답니다. 그리고 막상 서울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마음이 선한 아버지였기에 사실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나간 회사 인턴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 남들을 위해 사시는 삶을 택한 아버지였기에 그와 반대되고 본인 가족에게 애틋한 남편에게 끌리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저 남자라면 평생 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했거든요. 그래, 아버님 뭐 하셔? 아니 어머님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 얘네 할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 유지셨고 나도 이 동네에 부녀회장을 맡고 있어. 혹시 아가씨네 집은 뭐 해? 아, 엄마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 경리시고요. 아빠는 지금 일은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사세요. 어? 뭐라고? 봉사? 아, 아유, 보니까 집도 전세라며. 근데 무슨 봉사를? 우리는 사실 격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아가씨네는 격이 안 맞는 것 같네. 딱 봐도 너무 평범하잖아. 사실 내가 발도 넓고 해서 우리 아들 내세우기만 하면 좋은 혼처자리 준다고 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야 돼. 아, 그리고 얘 누나는 한의대 다녀.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 줄 알겠지? 아가씨는 진짜 땡 잡은 거거든. 에휴, 마음에 안 찬다 정말. 제 아버지가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는 게 저 역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아요.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저 역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가씨 잘났네. 여하튼 내 식구가 되면 일단 내 말에 토는 달지 말아야 돼. 내가 말했지?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대놓고 저희 집안을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저 역시 그 당시엔 밉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가족이라 그런지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처럼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혹독했어요. 한의대를 다니는 신우는 걸핏하면 절 무시했고 그런 신우를 공주처럼 떠받드는 시어머니 등살에 매번 고달픈 시기였죠. 야, 너 이거 안 빨아놨냐?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나 오늘 이 속옷 꼭 입고 가야 한다고 했지? 오늘 시험인데 어쩔래? 뭐? 얘 징크스라니까. 얘가 시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주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러지 네가? 제가 한다고 하는데 진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 속옷은 본인이 빠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너 내 동생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이런 것도 못해? 그리고 내가 그냥 신우니? 자그마치 한의사가 될 신우잖아. 근데 내 손으로 내 속옷을 빨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널 왜 허락했는데? 집안일 하라고 결혼시킨 거야. 형님, 말 다 하셨어요? 한의사가 되려면 먼저 교양을 쌓으셔야죠. 속옷 빨래를 하라니 억지 좀 그만 부려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올케한테 속옷 빨래 시킨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좀 행동하셔야죠. 너 우리 딸 컨디션 망치지 마. 얘 오늘 시험 잘못되면 다 네 탓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켜 버릴라니까. 어머님, 막말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따님이 귀해도 그렇지 그렇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딸을 위하고 싶으세요? 남편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 처음엔 외로운 서울살이였기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산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지만 계속되는 신우의 스트레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닥달에 몸소리치게 질리는 하루하루였답니다. 늦지막에 한의대를 가서 이제 막 한의사 면허 시험만 앞둔 신우였기에 콧대는 하늘을 찔렀고 그런 신우를 공주처럼 보살피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로 인해 저보고는 신우의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게 종살이나 마찬가지야. 완전 현대판 노예라고.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이게 뭐야? 조금만 참아. 그래도 분가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애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너도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떡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시킬 걸 시켜야지. 아, 몰라. 진짜 너무 화난다.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내가 누나한테 한마디 해줄까?
아, 진짜 안 되겠네. 우리 이쁜 자기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지. 됐어. 또 한 소리 했다간 내일 내가 더 죽어날 거야. 자기가 이렇게 편들어주니까 풀렸어.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그럼에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할 때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웃는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고대하던 합격 발표날, 신우이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드디어 한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때도 콧대가 하늘을 찔렀지만, 한의사가 된 신우이는 더욱더 콧대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의사가 되었으니 시어머니는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며 신이 났죠. 잘 보셔. 네가 어디 우러나 볼 수 있는 신우이니? 너 같은 앤 우리 집안에 엮인 걸 감지덕지 해야 돼. 남 부녀회장이지 네 신우이는 한의사지. 다들 한 자리씩 턱하니 깨고 있지 않니? 너같이 평범한 애는 늘 고마워하며 살으라는 나의 말이다 이거야. 아, 엄마는 제발 그만 좀 해. 어디 가서 자꾸 부녀회장을 내세워요, 무슨. 진짜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아니, 부녀회장이 뭐가 어때서 창피해? 엄마 동네만 나가면 아줌마들이 아주 엄마랑 말 섞으려고 난리가 났어. 알아? 그리고 이제 우리 딸마저 한의사가 됐는데 오죽하겠니? 두고 봐라. 내가 아주 떵떵거리는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서 더 콧대 들고 다닐 거야. 남편 없다고 무시한 옆에 애들 길을 밟아줘야지. 하긴 쟤만 봐도 쟤네 엄마 보면 남편이 있어도 뭐 남편 노릇을 한 건 아니지.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사실 가정적이진 않았지만 손가락 받을 이유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 엄마. 왜 장인어른 얘기를 꺼내고 그래?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좀 피해의식인 거야.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 생각하며 참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하고 좀 그랬는지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민망함은 저희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어마어마한 재력가의 집에 신우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고, 신우이의 시댁은 신우이에게 잘해주며 물심양면 저희 시댁도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봉 중에 가장 큰 봉을 잡은 신우이였고, 신우이는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진 듯 하였어요. 그래도 예은이가 제 와이프면 어머님도 제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죠. 따님 잘 키워주셔서 이 정도는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갖고 싶은 거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실까 마음이 안 좋거든요. 어머, 내가 사위복은 있네. 며느리복은 진짜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이가 날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엄마, 나 시집 잘 가지? 시어머니가 나보고 예물 맞추러 가자는데 글쎄 무려 백화점 VIP시래. 대단하지 않아? 에이, 부끄럽게 왜 그래. 나한테 시집 온 이상 이것보다 더 큰 걸 누리고 살 텐데. 이런 걸로 벌써 놀라지 마. 나 정말 시집 잘 가나 봐. 당신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너무 고맙고 행복하자. 그야말로 옆에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부잣집이었어요. 심성은 못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하던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행복해 보이는 신우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은 좋았답니다.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해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얘, 봤니?
우리 아들도 잘난 여자 만나서 저런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꼴랑 평범한 건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남들처럼 찌질이 궁상으로.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어쩌다 노란 애를 만나가지고. 아유, 엄마. 내가 한의사가 되니까 저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거지. 그리고 넌 네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잘 온 거고. 형님 잘 되신 거 저도 정말 축하드리고 좋은 집에 시집 가게 돼서 저 역시 기쁜데 거기다 저를 폄하하시는 발언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서로 행복하면 되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안에 집착하시니 저 역시 할 말도 없고 어머님 보기 좀 그렇네요. 막말로 어머님 집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할 말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보기 그러면 어쩔 건데? 내 말이 틀려? 나 부녀 회장이야. 네 엄마 감투 못 썼어? 네 아빠는? 어디서 부녀 회장한테 대들어? 사실 웃음도 많이 났었어요. 정말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아 절대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녀 회장 하나로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시어머니가 사실 진짜 어이가 없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 잘난 부녀회장 타이틀을 시누이의 시댁 앞에선 내세우지 못하였죠. 그래도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 한의원 하나 차려주려고요. 그래도 본인 간판은 걸어야죠. 어머, 아유, 정말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똑 부러지고 근성 하나는 훌륭하거든요.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예쁜 따님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실 집안이야 고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돈어른이 인품이 좋으셔서 제가 딸 보내는 입장에서 안심이 됩니다. 그저 우리 딸 많이 아껴주세요. 본인 딸을 그렇게 보내면서는 집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신 건지 사돈어른들에겐 정말 깍대시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사실 정이 더 떨어지는 마음이었답니다. 상대성이라고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게 구는 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참았고 시간은 흘러 시누이는 시집을 갔고 뒤이어 바로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답니다. 사돈댁이 굉장하게 큰 출판사를 하는지라 유명하신 분들도 시누이의 개원식에 많이들 와주었고 저 역시 가족이어서 남편과 함께 시누이 한의원 개원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는 의대 원장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작스레 급발진을 하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인공인데 정작 본인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 같아 보였고 저 역시 어이가 없어 시누이만 한참 쳐다보게 되는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네가 뭔 말을 안다고? 식모 주제에 본인이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아네? 야, 너 저리 찌그러져 있어. 아니, 김 선생. 말이 좀 심하네. 자네 감히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대들어? 식모라니. 당장 사과하게. 내 오래된 벗딸이야. 아버진 잘 지내지? 내가 연락한다는 게 그동안 통 바빠서 우리 중에 제일 소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존경받을 사람이야. 시누이가 절 다그쳤고 다그치자 그 모습을 본 저와 얘기를 나누던 의대 원장님들 중 한 분이
갑자기 나서서 신우이에게 따져 주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의대 원장님들도 신우이에게 호통을 치셨고 그 호통에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 반응이 아주 웃겼어요. 아니, 원장님, 누군데 그러세요? 그리고 얜 그냥 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제 남동생 와이프예요. 뭘 잘못 알고. 자네, 이분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르나? 그 유명한 백민수 선생이야. 환자들을 위해 평생 희생한 내 절친이라고. 네? 백민수 선생님이요? 아니, 그 교수님 딸이라고요? 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그냥 동네 한량 아니었나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올케 아버지가 의사일 리가 없잖아. 빨리 말 못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실이니? 지금 우리 집을 속인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왜 굳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백민수 선생님이라면 우리 남편 출판사에서 공들이고 계신 분인데 너 그거 알면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니? 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뭐 저희 아빠가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희 아빠는 의사셨고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과 이속을 챙기려는 병원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다 의사 자리에 회의감을 느껴 큰 병원을 그만두셨고요. 그때 출강 나가던 교수직마저 내려놓으셨어요. 이속만 챙기려는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본인 손으로 가르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부터 저희 집은 내리막길이었고 저희 아빠는 돈 안 되는 빈민촌 이런 데만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지금까지 의사로서 봐주신 거거든요. 저 역시 아빠를 원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희는 가세가 기울어졌던 거고 뭐 이걸 주저리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이고, 민수가 진짜 대단하지. 우리가 못할 일을 혼자서 해내다니. 솔직히 우리 동기고 친구지만 대단한 친구요. 아니, 백민수 선생이라고요? 아니, 처남댁 아버님이 백민수 선생이라니?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준비하려고 백민수 선생님과 접촉하고 싶은데 통 연락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처남댁 아버님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말을 안 하니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마 그 선생님이 얘네 아버지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한량인 줄 알았지. 한량이라니. 사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진짜 대박이네요. 어차피 뭐가 달라질 게 있긴 하나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지. 알고 보니 신우 남편 출판사에서 저희 아빠를 취재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접촉을 했었지만 저희 아빠는 번번이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출판사의 제의에 저희 아버지는 그럼 책을 한번 내볼까 하고 지금은 고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빈민촌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 번 아빠가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들을 모아 백민수 선생의 인생 일기를 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할 말을 못했고 이 일은 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가뜩이나 평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돈 어른이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개원식에서 신우이의 행동이 소문 안 날 리가 없었죠. 사돈은 며느리라고 아껴줬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일을 알고 신우이에게 엄청 큰 막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내가 살다 우리가 얼마나 백민수 선생 책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백민수 선생이 다른 출판사랑 계약하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거기 의사 양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네 올케한테 그렇게 막대했다며?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집이 볼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다만 원래도 없이 자란 애들이 남을 평가지라고 본인 잣대로 세운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이구나. 나 네 한의원 월세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미쳤지. 더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애 한의원을 차려주다니. 너 우리 집을 우습게 봤나 본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어머님, 죄송해요. 전 올케가 백민수 선생님 자제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지. 어떻게 올케가 그분의 딸일 거라 생각했나요? 전혀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는 네 올케한테 해야지. 백민수 선생님이 지금 우리 출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케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니? 너 이 일 틀어지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한의사 며느리라 그나마 집도 안 보고 허락했는데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거는 티가 난다니까. 한의사면 뭐 할 거야? 머리에 든 게 텅텅인데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맘 같아선 우리 아들이 너 싫다고 하면 당장 이혼시키고도 남았어. 알아들어? 어디서? 저딴 교양 없는 게 내 며느리로 들어와?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시댁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와서 실컷 무시하다 저희 아빠가 이런 인물이라고 하자 태도가 급변한 게 아니 꼽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이 상황을 모두 다 들으시고 처음으로 저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빠 역시 신우이 남편 출판사랑 계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아닌 것 같은 거였죠. 하지만 전 처음이었어요. 늘 남의 편만 들고 남을 생각해서 사는 아버지가 제 손을 들어주며 저에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처음이라 당황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셨구나라는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너한테 해줘야지. 사실 너랑 너네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남을 돕는다는 핑계로 가정은 소홀히 하고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도 참 의심스럽구나. 그래서 더 밖으로 나돌았는지 몰라. 너희에게 못한 것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았거든. 정말 면목 없다. 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삶을 사셨다니 제가 오히려 아버지를 너무 하찮게 생각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이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제 아버지란 걸 알았으니 정말 존경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고 막말했던 거 다 죄송해요. 저도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만 보면 이유 없이 투정을 부렸어요. 고맙다. 너희를 돌보는 게 가장의 역할이었는데 내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정말 미안하고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빠도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달라질게. 너와 네 엄마를 위해 사는 삶도 생각할 거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덕분에 전 수십 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본인만의 신념으로 남을 도왔던 아버지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존경심도 자라나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런 신념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현실에 무릎 꿇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드니 그동안 미워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저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우 남편의 출판사 자서전 제의를 거절하자 신우 시댁에선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신우이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 예은이가 거기서 아주 어깨도 못 펴고 있다잖아. 네가 아버지 좀 설득해줘라. 우리도 사돈어른이 그런 양반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안 그랬을 거야. 솔직히 네가 말 안 한 게 잘못이지. 왜 우리 탓을 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행동했겠어?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 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게 알려지면 뭐가 다르나요?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평가해요? 더 기분 나빠서 별로 아버지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형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에 와서 천성 드러난 걸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그 집도 알 건 알아야죠. 평생 천성 숨기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근데 참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대박이긴 하네요. 뭐야? 너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할 거야?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줘? 네 시누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겠어? 네, 가족인데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가족이긴 했나요? 본인이 뿌린 씨 본인이 거두라고 하세요. 전 신경 안 쓸랍니다. 그러게, 엄마랑 누나가 진작 잘했어야지. 솔직히 누나가 다 저지른 거 왜 지금에 와서 그래요? 누나는 한번 당해봐야 돼. 너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어쩜 지 누나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 아버진 출판사 일을 거절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그 집에서 대역죄인이 되었다고 해요. 돈이 많은 집이라 저희 아버지의 책을 못 내고 못 팔아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누이의 천성을 알고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그 집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신우 남편도 이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별것까지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우이는 부자 시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눈물로 호소하였고, 자꾸 울면서 호소를 하니 저 역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참 모진 행동도 웬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올케가 가서 나랑 잘 풀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미안했어. 나 그래도 시집가서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도 나 볼 때마다 흘긴 눈으로 보시고 남편도 나랑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해. 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올케를 괴롭혔던 걸 생각하니 끔찍하신가 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웃기네요. 이게 진심인 줄도 모르겠고요. 지금 뒷배경 하나 잃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 하는 것 같아 별로예요. 아니야. 나 진짜 많이 반성했고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동안의 일 다 사과하고 앞으로 변하도록 할게. 올케가 지켜보면 되잖아. 앞으로 안 그럴 거야. 나 진짜 변할 거니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시누이를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사실 이러면 제가 시누이랑 뭐가 다르나 싶었거든요. 시집살이가 고된 걸 알기에 시누이도 그 집에서 시집살이 당할 생각을 하니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전 신우 남편을 만나 시누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잘 지낼 수 있게 중간에서 말을 잘해주었고, 이제 그 집에서 알아서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지 않게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과 작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여 따로 나와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같이 살지 않으니 가끔 보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뭐라고 일절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은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된 것 같았죠. 당신이 그래도 참 고맙다. 우리 누나랑 엄마를 그래도 용서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더 잘할 거고, 당신 부모님한테도 잘할게.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당신을 훌륭하게 키워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보고 배운 건 무시 못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뭘. 형님이 잘 지낸다면 나야 좋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말이야.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하였답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 남편에게 모든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신우이는 이미 박힌 미운 털을 빼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어요. 알게 모르게 시댁에서 신우이에게 눈치를 많이 주었고 이미 천성이 드러나 버려서 그런지 신우이 남편도 밖으로만 돌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신우이는 2년 정도 더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고요. 특별하게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어요. 아이도 없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혼을 겪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해탈하고 반성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신우이 인생에서 이혼이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였지만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내 벌, 내가 받은 거지 뭐. 올케가 미안해할 거 없어. 나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한테 그럴 때마다 올케 생각 많이 나더라. 나랑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 진정으로 많이 깨닫고 느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진짜 철이 없었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안 들던 철도 드네. 너무 부담 느끼지 마. 감사해요. 이제야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울컥하네요. 저도 형님 말에 늘 말대꾸해서 죄송해요. 저도 잘할게요. 내가 더 미안하지. 나 진짜 반성했다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 역시도 후회 막심이야. 정말 겸손하고 공손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꼈어. 저희 몇 년이 지나 진정한 화해를 했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이혼을 하고 철이 들어 지금은 체인 한의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고 형제가 없는 저에게 가끔은 언니같이 든든함을 줄 때도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많이 반성을 했는지 요새는 엄청 챙겨주시고 잘해주시려고 한답니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모든 게 지나고 나니 지금은 결혼을 잘했다 싶을 정도로 시댁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만인 거죠. 여유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 삶도 참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준 우리 아빠.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글재주가 없었지만 쓰고 보니 저희 아빠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은 엄마 소소하게 노년을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저 역시 남편과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쓰는 글에 부디 아무런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는 아주 혹독하다 못해 고되게 당했어요. 그래도 토끼 같은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참는 날들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엄마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 차마 그 집을 나와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학교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다 맞는 애들은 없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있지? 아이고, 우리 딸 똑똑하네. 너희 할아버지도 진짜 똑똑했는데 우리 딸이 할아버지 머리를 쏙 빼다 닮았나 보다. 뭐? 죽은 네 애비 말하는 거냐? 참나. 보지도 않은 양반 뭐 그리 똑똑했다고. 얘 머리 좋은 건 우리 집 닮은 거지. 어디다 니네 집을 갖다 붙여?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경향의 말들을 많이 하더라. 아니, 오해세요. 그냥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하시던 일도 그렇고 똑똑하셨어서 그걸 말한 건데 어찌 이게 무시나요?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우리 집 머리 안 닮았다고 대놓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니? 너 같은 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요새 아주 살살 대해줬지? 이래서 짐승들은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널 때릴 수 없으니 내가 시키는 거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집 커튼을 다 걷어 빨래를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건조기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집이 덜어 있었는데 그중 저희 집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빨래로 손이 부르트도록 했답니다. 사실 세탁기를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었으나 제가 시집을 오고 시어머니는 있던 세탁기를 중고센터에 팔았다고 했어요. 동네에선 이미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 주셨죠. 다시 한 번만 입 잘못 놀리면 커튼이 아니라 모든 입을 다 천이랑 분리해서 빨래 시킬 거니 그리 알아. 너 같은 것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잘못을 뉘우쳐야 깨닫지. 너랑 우리 아들을 내가 왜 결혼시켰는 줄 아니? 어차피 너네 결혼 반대해봤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불탈 거 아니냐. 우리 아들도 구질구질이랑 살아봐야 내 말을 이해할 것 같아서 억지로 시킨 거야.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집안일이야 제가 할 일이니 어떤 걸 시켜도 제가 하겠지만 저희 친정 모욕은 좀 그만해 주세요. 모욕을 안 하게끔 번듯한 집안이었어 봐라.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게 우리 아들 만나서 강명 찾았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말대꾸를 해. 너 그렇게 주제 모르고 날뛰다간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니? 내가 너 같은 애 여러 봤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세 피려는 애들 딱 네가 그 짝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네 애들도 너 닮아서 정이 안 가. 알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뻐하려야 할 수가 없다. 뭐래도 마음에 안 드실 어머님께 저도 더 이상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어머님은 절 미워하시니까요. 사실 남편을 만나서 어려웠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밤낮으로 벌어도 늘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었고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비 또한 막대했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은 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며 저에게 보탬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만 있으니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전 오로지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그게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을 갔더니 전 폐암이었고 수술을 해야 해서 친정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친정엄마는 제가 아프다고 하자 이게 다 본인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목 놓아 울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초상 났습니까? 수술하면 괜찮다잖아요. 아유, 재수없게. 무슨 초상 난 것처럼 울어대. 너무하세요. 저희 딸이 왜 암에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으면 암에 걸렸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럼 제가 시집살이라도 시켜서 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암에 걸려요? 말이야 솔직히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 닮아 비실비실 약골 체질 아니에요? 빼짝 골아가지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아들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와이프 병간호를 해야 되겠냐고요? 진짜 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뻐라 하지. 사돈, 딸 가진 입장으로서 생각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만 하시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물며 학벌이 좋아요? 고졸 은행원이었던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병원이니 눈물 좀 닦으세요. 누가 보면 아주 제가 울린 줄 알겠습니다. 창피해서 에휴 시끄럽고 짜증나 죽겠네.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저희 엄마는 할 말을 하지 못하셨고 전 수술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멋지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회복에 전념했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과 여전히 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모습을 하셨죠. 오늘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반죽 만들어서 칼국수 좀 해. 그리고 남은 걸로 만두도 좀 하고. 비가 오니까 먹고 싶다. 지금 찌개다 만들었어요. 오늘 저 병원 가는 날이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칼국수는 내일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뜨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내 말을 거역해? 거역이요? 제가 어머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몸종인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요.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인생 2번 살다간 아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겠다. 됐고, 너 칼국수 안 만들면 내가 네 머리털을 뽑아 놓을 줄 알아. 항암 치료로 어차피 다 빠질 머리털 내가 미리 뽑아주마. 그러니까 칼국수 해야 할 거야.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제가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가시였답니다. 하지만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곧잘 무시가 되었고 전 어떻게든 회복에 힘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 시아주버님은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아픈 환자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게 싫었던 어머님은 대놓고 예비 며느리와 절 비교하면서 이젠 그런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교수? 아이고,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배웠으면 엄청 잘난 집안이겠네. 웬일이니? 내가 교수 며느리를 다 보고.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저거 어떡하냐? 창피해서 소개라도 할 수 있겠어? 머리털은 다 뽑혀가지고, 아유, 몰골 봐. 에이, 그래도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재수씨가 몸이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대충 그냥 재수씨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볼 거야?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저런 거 데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애초에 무시하기 시작한 거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너랑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평생 널 무시하지 않겠어? 집안 무시가 네 무시로 이어지는 거야. 그런가? 아, 그럼 어떡하지? 아, 솔직히 나도 좀 재수씨가 너무 아줌마에다가 볼품없고 하니까 창피하긴 했거든. 시숙과 시어머니의 얘기에 너무 치가 떨리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모습을 남편이 보고 대신 뒤엎어 주었고 항상 시어머님과 저에게 늘 공평하게 잘했던 남편이 이렇게 폭발해버리자 시숙과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도 제 편이라는 생각에 더 눈물이 나왔어요. 장난해? 지금 뭐라는 거야? 감히 내 마누라가 어디가 어째? 막말로 폐암 걸려서 치료하게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가 사람이야? 아니 형도 사람이야? 와 진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게 쪽팔리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들어. 너 어디서 엄마한테 배운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막말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서 공부할 때 먹고 싶은 거 떡떡 대령하면서 곱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년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눈이 안 돌아? 게다가 친정엄마는 아프지. 이제 쟤까지 병들어서 네가 병시중하게 생겼는데 내가 눈이 안 돌고 백이냐고. 그래요. 제가 화근이죠. 어머님한텐 전 그냥 없는 존재이길 바랄 뿐이잖아요. 근데요, 어머님. 도대체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죠? 남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막대해요? 내가 왜 암에 걸렸겠냐고요. 이렇게 멀쩡하다가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책임져요. 억지 좀 그만 써. 네 남편이 네 편 들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말했지? 너 밥 얻어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양심이 있으면 좀 되돌아봐라. 네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이제 몸까지 아파서 내가 어디 너랑 겸상을 하겠니? 재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쳤고 오히려 그날 아주버님과 남편이 대판하게 되었어요. 우애 좋던 형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경멸하였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꼴 아사리판 난다는데 딱 이 말이다.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행동해?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니. 아니야? 네 형님 될 사람이 너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 사람 보고도 네가 그런 말 하나 보자꾸나. 우리 집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집안이라는 거야. 알겠어? 수준 떨어져. 그만해요. 난 진짜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사이도 끝장이니까. 곧 분가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게 이 사람한테도 엄마한테도 좋겠네요. 엄마가 이 사람 그렇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뭐? 분가? 너 지금 이 엄마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네 형도 처가에서 집 해준다고 해서 나가 산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해?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엄마가 이 사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 몸 건강해도 그게 낫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엄청 화가 났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자 진짜 무서웠어요. 저와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 더욱 멀리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키듯 저희가 따로 나가 살 집을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오히려 들떠 보이기까지 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픈 게 솔직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잘하고 싶어. 엄마의 잘못도 내 잘못이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만 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몸도 다 치료되면 더 좋아질 거야.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내 편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고맙고 내 편이 있다는 게 눈물 나게 행복하다. 내가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애들도 필요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 옆에서 건강하게만 있어줘. 남편의 말에 눈물이 쏟아질 듯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싶었고,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잘하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사 가기 전 남편의 긴 지방 출장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고, 하필 그럴 때 예비 형님 될 사람이 집으로 인사를 온다고 하였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미처 시어머니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인사 오니까 당황스럽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추운데 몸 좀 녹여야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만약 제가 온다고 하면 또 먹을 거니 뭐니 신경 쓰셨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성수 씨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고 오늘 깜짝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지연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얼핏 보니 정말 귀티가 나고 잘 배운 품격 있는 예비 형님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거실로 안내를 한 뒤 주방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저보고 얼른 티 안 나게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이었던 데다가 옷도 얇게 입은 저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전 너무 당황을 했고,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절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전 시어머니를 감당해낼 힘이 도저히 없었고 그대로 등 떠밀려서 창고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응? 너 가뜩이나 머리도 빠져서 지금 가발 쓰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런 몰골을 어떻게 교수한테 소개해? 당장 나가 있어. 아니다. 나가려면 문으로 나가야 하니 얼른 여기로 나가. 입도 뻥긋하지 말고 여기 처박혀 있어. 안 그럼 가만 안 둬. 혹시라도 큰 며느리 될 애가 너 보게 되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니? 난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 법대 교수인 예비 형님이 인사 오니 엄동설안에 날 창고로 내던진 시모였고 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밀림을 당해 쫓겨났어요. 밖에서 문을 잠갔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너무 춥고 힘들었답니다. 하필이면 남편도 출장을 갔었고 애들도 집에 없던 터라 저 혼자 이렇게 당해야만 했어요. 이런 취급을 당하니 정말 억울하면서 신세한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아니 근데 저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창문에 지금 얼굴이 비추잖아요. 누구 있는데? 아니다. 예, 거긴 가지 마. 글쎄 그냥 가끔 비쳐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그림 같은 거라 그래. 걱정 마라. 시모의 말림에도 예비 형님은 이상하다며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창고 창문에 내 얼굴 본 형님은 그대로 화들짝 놀라 버렸어요. 그리고 놀란 건 형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얼른 문을 열어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형님은 절 보자마자 꼭 껴안고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발을 녹여주려고 말이에요. 사실 제 발이 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와 실속에게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했고, 형님의 말에 온 시댁 식구들마저 내게 엎드려 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승미 씨 맞죠?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던 사람인데 여기서 뭐해요? 변호사님 돌아가시고 연락도 딱 끊고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법대 교수가 됐는데요, 왜? 승미 씨, 아휴, 발이 너무 얼었네.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게요. 일단 빨리 안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몸이 어쩜 이리 됐어. 어머, 지연 언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예비 형님으로 시집을 보니 지연 언니였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엔 진짜 못된 시집살이에 된통당에 쫓겨난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몸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한 게 이상하네요. 예비 형님은 옛날에도 눈치가 엄청 빨랐는데 지금도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단번에 딱딱 알아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시집살이가 독하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천재였어요. 그러자 절 구해주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막말을 했어요. 당장 손이 발이 되도록 비세요. 저 법대 교수입니다. 제 주변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줄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어요? 이분 아버님이 누구신 줄 알고나 지금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이분 아버님이 그 유명한 서민 변호사로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김승권 씨예요. 알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제가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된 거라고요. 어디 귀한 분, 자제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한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안 봐도 비디오야. 나 이 결혼 못해. 당신 참여 집 절대 못해주지. 능력도 안 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저 착한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끼리끼리겠지. 소름 돋는다. 오해인데.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 재수 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얘기 먼저 들어봐. 제가 덥다고 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추운 날 창고에 나가죠? 아주버님도 정말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사실 예비 형님이랑은 아주 오래전 정말 긴밀한 친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서민 변호사였고 돈 없고 백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중 억울하게 회사와 행령과 노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예비 형님의 아버지를 저희 아빠는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간파하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감옥에 갈 위기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썼었는데 아빠의 천재적인 언변 실력으로 무혐의 판결로 승소를 따낼 수 있었어요. 만약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면 횡령죄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형님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라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왕래를 하며 잘 지냈었어요.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했기 때문에 친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왕래를 하니 아저씨는 저희 아빠가 본인 집안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언제든 어려울 때 저희를 도와주신다고도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료 변론을 하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신 아빠는 정작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뒤에 저희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말도 못하고 바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했고 그렇게 연락이 딱 끊겨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랍니다. 우리 집 은인인데 내가 잊을 수 있나. 근데 어쩌다 이런 꼴을. 우리 아빠가 말했지? 언젠가 만나면 정말 모든 걸 갚겠다고. 우리 그렇게 힘들었을 때 두 발 벗고 돈 안 받고 아빠를 위해 변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아니 그럼 얘네 아빠가 변호사였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거니? 너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넌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너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가 너 괴롭혔니? 네가 그냥 창고에 있겠다고 했잖아. 과연 그럴까요? 와 진짜 어머님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네요. 제가 왜 암에 걸렸으며 그동안 절 인간 취급이나 하셨어요? 못 사는 집안이라고 경멸하고 볼 거 없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왜 이제 와서 착한 척 코스프레세요? 지연 언니가 본 게 다 맞아요. 저 이러고 살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참 바보 같게도 힘들었고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꼴까지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뜩이나 병까지 걸려서 이게 다 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순 없지만 원인은 있겠죠. 어머 세상에나. 그렇게 착한 승미 씨가 이럴 정도면 말 다 했네. 와 진짜 오늘 집에 오길 잘했네. 승미 씨 나랑 나가요 당장. 그리고 당신은 파혼이야. 너무하다고 생각 마. 어차피 당신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상황 보니 딱 알겠네. 방관자 아님 가해자 둘 중 하나 아니야? 난 보고 배운 게 철저하고 착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극혐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이런 집안이랑은 절대 못 엮이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집이랑은 상종 못해. 승미 씨, 나랑 당장 나가요. 예비 형님은 멋있게도 그 자리에서 절 구출해 주었고 시숙과 시어머니는 절 향해 비는 신용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전 예비 형님, 아니 오랜만에 만난 친했던 언니에게 그동안의 속사정을 다 얘기했고 절 본인의 아버지에게 데려갔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지만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추억에 잠기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쏟아졌고 아저씨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 정말 많이 찾았다고 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집은 없지. 갑자기 너랑 너네 엄마는 증발했지.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때 네 아빠 아니었으면 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이가 될 일도 없었겠지. 나한테 도움 준 사람한테 모든 걸 갖고 싶어서 이악 물고 뛰었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다. 덕분에 우리 딸 공부도 시키고 이제 아저씨가 너한테 갚을 차례야. 그때 너희 아빠가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좀 갚아보자.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럼 섭섭해. 너희 아빠는 내 평생 은인이고 다 줘도 안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받아요. 저한텐 너무 과분하고 큰 것인데
아저씨 마음은 감사하지만 딱 마음만 받을게요.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하다.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만나면 어떻게 얼굴을 드니? 그냥 마음 놓고 받아도 돼.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저씨는 그래도 모든 은혜를 저에게 갚고 싶다고 하셨고 당장에 엄마부터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엄청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2평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저희 집 부채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비 형님은 저를 위해 본인이 아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며 직접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비용 또한 아저씨가 내주시며 저를 발벗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극대노를 하였고 저흰 그렇게 분가를 하였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와, 진짜 면목 없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신 안 볼 테니 그리 알아요.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꼴은 드는 뜨고 못 보니까. 형이랑 결혼할 사람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들어앉혀서 행복하게 사세요. 전 승미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죽는 날까지 연락 마시고 없는 자식 셈 치세요.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제가 싫었으면 그랬겠니? 쟤네 아빠가 변호사인 줄도 몰랐었고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너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쟤한테 조종당해서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지금 네 형도 저거 때문에 결혼 파혼하고 아주 죽상이야. 제 탓이라고요? 본인들 탓을 하셔야지. 진짜 기막혀서 환장하겠네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참았지만 이제 안 참으려고요. 법원에서 뵙죠.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명명백백 청구할 거니 그리 아세요. 위자료? 네 따위가 무슨 위자료를 청구해? 아이고,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진짜 미쳤어. 정신이 단단히 돌았지?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였지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제 할 일을 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다행히도 예비 형님, 아니 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어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힘든 마음들을 판사님은 다 읽어주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언니를 만나서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언니 도움을 받고 염치 없이 행복해도 되나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좋네. 아유, 내가 당연히 할 일이죠. 아저씨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모자라요. 아저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이제 승미 씨 인생 개척해 나가서 살아요. 남은 항암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응원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진정 절 이렇게 위한 남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고마워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아들에게 손절을 당했답니다. 노년에 저희와 무조건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설득하며 저에게 사과하겠다고 가증스러운 말을 했고 그럼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남편과 저였어요. 또한 예비 형님에게도 다시 결혼을 해달라며 설득하는 시숙이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헤어져? 내가 잘할게. 아니, 재수 씨한테도 사과하고.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너 같은 방간자 비스무리한 가해자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니? 방간자도 똑같은 가해자고, 당신은 동조까지 했어. 됐고, 결혼해서 내 신세 망치고 싶지 않아. 막말로 당신 볼 게 뭐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승미 씨한테 했던 걸로 비유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 만날 수나 있겠어? 착한 거 빼곤 볼 거 없는데 착하지도 않은 인간이라면 더도 볼 거 없지. 연락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너네 회사 찾아가서 네 엄마랑 너랑 했던 악행들 다 폭로할 거니까. 그러니까 구질구질 말고 떨어져 나가. 시숙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아들도 잃고 예비 며느리도 잃었던 것이죠. 모든 걸 손절하고 전 치료에만 전념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치료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어 어느덧 저도 중년의 여성이 되었네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시댁과 완전 손절을 하여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엄청 오래전에 들었던 소식으로는 시숙은 장가를 갔는데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여서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지만 그 국제 여성이 없는 재산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남편과 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의 악명이 높았던 걸 알았기에 꼴 좋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베트남 여성을 옹호했다고 했어요. 아유, 꼴 좋지. 저 아줌마 저렇게 벌받을 줄 알았다니까. 작은 며느리 그렇게 심성 착한 거 구박하더니 결국 나가 떨어지게 하고 오죽했으면 베트남 처자도 집을 나가? 저 집에서 절대 못 살지. 큰아들도 똑같잖아.